네, 안녕하세요. 시스웨트 텔레비전 오늘 금요일 이제 임신이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즈한의원 신촌점 신내주 원장, 대표 원장 제가 오늘 강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인데요. 네, 느리네요 오늘. 자, 보통 저 임신 준비하려고 해요. 임신에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가 좋을까요? 보양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들 소고기도 많이 먹고 오리고기도 먹기도 하고 장어 꼬리 먹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식품들, 홍삼이나 뭐 잉어나 흑염소 같은 거 드시는 분들, 혹은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이 중에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뭘까요? 자, 진짜. 약이 되는 음식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산화 물질, 신선한 채소, 엽산, 그리고 좋은 단백질 식품,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 것, 인스턴트 레토르트. 사실은 레토르트 위에 플러스 어, 그게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카페인, 콜레스테롤, 중금속, 잔류농약, 잘못된 다이어트, 특히 잘못된 다이어트요. 자, 첫 번째,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은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의 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그 산소가 왜 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기관들을 이렇게 굉장히 노화시키고 녹이 슬도록 만들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난자세포는 굉장히 취약한 세포예요. 왜냐면은 난자는 반쪽짜리잖아요. 정자도 역시 반쪽짜리고요.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세포에는 훨씬 더 녹이 쓰기 쉽고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몸에 만약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난자가 빠르게 노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는 몸이 산화되는 거를 막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고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을 때는 이런 크게는 세 가지의 군, 카로테노이드, 플라시포노이드, 이소플라보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렵죠. 이거를 다 떼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녹황색 채소, 두 번째, 색이 진한 베리류에 있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쌉쌀한 맛이 나는 녹색 채소와 카테킨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다고 하는 종류들, 그리고 콩류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소, 베리, 쌉쌀한 거, 녹색 채소, 콩류, 우리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죠.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는 색이 선명하고 향이 나는 것을 드시는 게 좋은데 색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항산화 물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라색 색소, 빨간색 색소, 초록색 색소, 노란색 색소 이런 것들이 모두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어요.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색소들이요. 그리고 쌉쌀한 맛, 그 맛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또 역시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색과 향이 살아있는 상태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 그 음식이 약재가 효과를 내는 것들은 기와 미를 통해서 효과를 내게 돼요. 기라는 거는 아마 향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미는 맛을 의미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잘게 잘라서 알약의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몸에서 작용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양제 성분이 천연 성분을 만들었는가 아니면은 어떤 재료에서 왔는가를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합성으로 비타민 C를 만들고 공업용으로 뭐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과 실제로 천연 성분을 집어넣어서 농축해서 만든 것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먹는 것은 또 엽산인데요. 엽산은 폐의 신경관 기원을 예방합니다. 신경관이란 거는 뇌의 머리뼈라든지 척추의 그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열린 상태에서 다 다치지 않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 엽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2주, 신경관이 완성된 12주까지는 반드시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신을 시도하기 3개월 전부터는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엽산은 이파리 엽자를 사용하는 엽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잎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채소 섭취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서양 쪽에 그 육식을 하는 서양에서는 사실 이런 신경관 계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대대로 우리나라는 채식을 많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엽산 부족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 성인이라면 엽산을 굳이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기가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식을 굉장히 많이 못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채소 비싸죠. 채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좋은 채소를 매주 사서 먹는 사람들은 웬만큼 외식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사진이죠. 아까 앞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동일하게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고요. 신경을 써서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엽산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엽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대부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엽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합성엽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연엽산은 우리가 이렇게 잎채소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혹은 유산균이나 레몬 같은 천연 원료를 해서 이렇게 엽산을 추출을 해내거나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합성엽산은 좀 무섭죠. 좀 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개구리 껍질에다가 알코올과 에테르를 넣어서 녹아 나온 것을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산제를 찾아봤을 때 합성 엽산에는 이런 엽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엽산이라고.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런데 천연엽산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포스, 이게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 안에 엽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각종 다른 그 천연 성분들의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엽산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엽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40세 이후가 되면은 기형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35세 중에서도 좀 내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 만 3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도 엽산을 고용량으로 먹는 게 나을 수 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엽산을 고용량으로 2000ml 이상을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콩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사육을 해서 만든 무언가를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사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도 닭에서 나오고 우유도 소에서 나와요. 물고기도 양식 물고기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료를 먹이고 키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은 밀식 사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좁고 환경이 좋지가 않고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성체까지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생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혹은 성장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제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음식에는, 좋은 음식은 무항생제 로 키우고요. 좀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무항생제가 아니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단백질류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무항생제인지 햇섭인지 혹은 유기농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햇섭이라는 거는 그 물품을 가공을 할 때 그
도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항생제는 정말로 얘네들 키울 때 항생제 안 썼는지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유기농이면 더 좋고요. 유기농이면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먹는 사료의 재료까지 다 유기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무항생제까지는 선택해 주세요. 닭은 무항생제 좀 많습니다. 좀 작은 애들 키우니까는 병들기 전에 빨리 도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알은 방사유정란 사용하는 게 좋고요. 혹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복지가 뭐냐면은 어, 그 동물을 키울 때 애들한테 복지적으로 키운다는 의미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운다라고 할 때는 닭이 한 면적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2층, 3층으로 케이지에 키울 수 없고 반드시 1층에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이 올라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횃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물복지가 당사유정란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물복지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방사유정란으로 키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6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뭐 싼 거, 뭐 마트에 갔을 때 가장 싸게 파는 것들을 섭취를 했었는데 딸이 나오고 나니까는 각종 이런 호르몬 물질이나 애한테 들어가는 단백질 성분들이 어떨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식으로 먹는 것들에 대해서 농약이나 중금속들 피하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식품에서 특히 우유를 유기농으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소셜 쇼핑을 하면은 하나당 한 800원 정도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은 괜찮아요. 그리고 알도 동물복지, 계란도 다 동물복지로 바꿔버렸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 몸을 구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드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역시 어, 항산화 물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견과류, 우리 하루경과 많이 드시죠. 간식으로 달달한 거 드시지 마시고 하루경과 같은 거 하나씩 챙겨 다니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지방 산화가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견과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산패된 냄새가 나지 않는 그 시간 내에 소량씩 구입해서 드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엽산 하나, 견과류 하나, 그리고 매 끼니마다 채소 하나씩 드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독이 되는 음식엔 뭐가 있을까요? 색깔까지 표시했죠. 단순당. 이게 제일 커요. 이거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그 외에 인스턴트 레토르트 음식, 카페인, 그리고 항생제, 성장 호르몬, 농약. 자, 단순당의 색깔이 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옛날에는 임신했었는데 살이 찌고 난 다음 임신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또 임신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살이 쪘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단순당과 살이 일단 일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체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서 난임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뭐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지 말고요.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은 배란이 좀 잘 안 돼요. 그게 난임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순당에는 백밀가루, 백설탕이 있고요. 100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단순히 얘를 표백했다, 가공을 어떻게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고 하얀색이 나올 때까지 겉에 있는 껍질들을 다 벗겨낸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도 백미는 굉장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혈당이 높다, 연령이 높다 보다는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서 그것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소비가 되고 지방이 쌓이게 되는 그 구조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간 당은 빨리 내려가서 허기를 더 많이 지게 하고 살을 찌게 만들고요. 그래서 백밀가루는 특히 좋지 않고요. 이제 현미나 통밀가루로 된 것들을 바꿔서 대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사탕수수에서도 여러 가지 미량 미네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빼고 당분만 짜는 게 설탕이거든요. 열량밖에는 없는, 영양소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러면은 설탕 안 먹으면 되지 무가당 먹을 거야 무설탕 먹을 거야 하는데 무설탕인 경우에는 대부분 액상과당에 결정과당 단맛이 나는 것들 혹은 아스파탐 같은 것들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열량이 없는 당을 먹고 나면은 몸에서 그 열량만큼이 섭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 것을 또 땡기게 해서 열량을 반드시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체제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나쁜 것들, 결정과당 그래도 비싸고 괜찮아요. 일상과당 들어있는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무가당인 경우에는 그 무가당인데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지 않거든요. 굉장히 단맛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넣어서 당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자체가 갖고 있는 당도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과일이 안 달았어요. 신맛도 많이 났고요. 그런데 이렇게 품질 개량을 하면서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하니까는 딸기도 달게 만들고 사과도 달게 만들고요. 배도 달게 만들고요. 품종 개량을 계속 달게 했어요. 그래서 과일이 갖고 있는 온전한 맛도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는 게 많이 챙겨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별로 권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많이 권하는 건 토마토예요. 이게 되게 짭짤하고 달달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도가 높지 않고 물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좋고요. 하루에 건강을 좋으려고 사과 5개, 배 5개 이렇게까지 너무 단 것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내에서 끝내고 당도가 낮은 것들을 함께 섭취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일회용품과 또 레토르트에 관한 건데요. 일회용 그리고 어, 플라스틱에는 당연히 아마 조금씩은 걱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은 코팅 물질이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됩니다. 이게 왜 여기에 먹을 것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알루미늄 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먹잖아요. 우리가 몸에 있는 미랑 미네랄이나 모발 미네랄 검사해 보면은 알루미늄이 나와요. 몸에 농축이 됩니다. 그렇게 쇠로 되어 있는 것도 농축이 되는데 플라스틱은 더하겠죠. 그리고 그나마 알루미늄은 반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서 뭔가 해를 이렇게 좀 덜 끼친다고 보는데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석유계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문제된 적 굉장히 많았었죠. 비스페물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가면은 성 호르몬을 교환시켜서 성조숙증, 성장장애, 무고환 혹은 뭐 무정자증, 그 남자 아이들의 여성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게 없는 BPA 프리 용기를 사용을 하려고 많이 하고요. 어, 이것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는 열에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용출이 잘 되어요. 그나마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유리 쓰고 도자기 쓰고 금속을 쓰고 할 수 있는데 밖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커피 먹을 때 우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은 이제 그냥 종이컵에 넣어서 먹잖아요. 종이컵 대신에 자기 텀블러 챙기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로는 그나마 젖병 소재가 조금 따뜻한 우유나 물을 넣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PP, 폴리플로피렌이나 PPSU, PES, PA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PET, 우리 페트병. 이거는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 페트병에 좀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차가운 음료수를 넣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고 가볍고 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페트병은 차가운 음료수 용도로만, 그리고 집에서 약간 온도가 있게 사용하는 것들 혹은 온도가 없어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경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녹아 나옵니다. 네, 젖병 소재. 제가 사실은 또 딸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유리로 되어 있는 젖병들을 많이 썼었어요. 엄청 깨집니다. 정말 깨져요. 완전 많이 깨져요. 하루에 2개 깨먹은 적도 있어요. 너무 관리가 어려워서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가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플라스틱도 만약에 사용하면 2, 3개월 내에 교체를 해주시면서 녹아 나오거나 그 흠집이 생기기 전에 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옛날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용기에서, PC 같은 용기에서도 실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카페인,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페인은 아주 소량의 경우에도 생존과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카페인을 4잔 이상 섭취할 경우에는 착상률이 떨어졌다, 아예 착상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의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카페인 줄여주세요. 소량으로 줄이는 게 좋고, 저는 안 먹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 수 있는 임신의 영향을 봤을 때 약간만 드시라고, 혹은 디카페인 커피 드시라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요즘 잘 나와서 맛있습니다. 자, 독이 된 식습관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임신 전 식사 습관이 조산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임신 전에 내가 먹은 것들이 소화지방이나 당분같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는 조산의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게 됩니다. 쌀밥이나 현미밥보다는 죄송합니다. 제 댓글을 어디서 보는지 제가 창이 안 나와서요.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스텝이 잠깐 들어와서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중에서 쌀밥이나 현미밥보다는 잡곡밥이 낫고요. 네, 다 아시겠죠? 그리고 샤브샤브나 기름기 없는 고기나 야채 드시는 것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밥을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는 밥을 안 먹고는 살 수는 없고요. 100% 현미밥 처음 먹기는 어려운데 백미에다 현미를 좀 섞어서 현미가 좀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발효현미 같은 것들은 처음에 불리지 않고 바로 밥이랑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고기 먹을 때 기름을 먹으려고 먹잖아요. 근데 기름기가 없는 고기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심, 등심 이런 것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선택하고, 샤브샤브를 먹는 거는 샤브샤브 자체가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한 개 섭취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물에다가 기름을 씻어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조금 더 좋고 먹는 양이 좀 줄어드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좋은 간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감자, 고구마, 식빵. 야, 진짜 너무 좋아하시죠? 맛있죠?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은 그 오후 시간에 굉장히 단 거 섭취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한 번씩 출출할 때는 자연적인 거,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 호밀빵이나 통곡물빵, 그, 뭐지, 통밀빵 같은 것으로 바꾸셔도 돼요. 굉장히 구수하고 생각보다 맛이 있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운 거 드세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건 유산균 진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토마토젓 정말 권하고 포만감도 있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임신에 약이 되는 식습관 또 하나, 견과류 꼭 챙겨서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거, 그리고 엽산과 철분이 포함된 거, 비타민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보통 그 야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년 전만 해도 야채 꼭 사 드시라고 정말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씀드렸는데 쉬워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이라도 드셔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잘못된 다이어트 잠깐 나왔었죠. 무조건 굶기만 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은 빠지는데요. 지방이 안 빠지고요. 대사량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근데 몸이 차가워지면 임신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먹으면서 운동량을 늘려야 되고요.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저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가 권하는 건 아침을 끼니로 잘 챙겨 드시고요. 저녁 시간에는 샐러드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몸이 따뜻해지는 거 플러스 야채를 챙겨 드시는 거 두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 마늘이나 양파 드시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마늘, 양파 많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 먹는다고 속 보이지 않거든요. 드셔도 되고요. 겉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양파 겉껍질에 우린 물 같은 것들도 시중에 많이 팔거든요.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약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이나 계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사실은 드시는 약이 너무 많고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야채로 드시고 엽산이랑 코엔자임 큐텐만 드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량 영양소거든요. 6, 9, 12가 다 들어가도록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곡물 껍질에 들어있어요. 섬유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통곡물 잘 드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오늘 사연입니다. 친구가 임신 준비하고 있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친구인데 2달 전부터 담배는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은 아직 마시고요. 이런 경우 임신하기 위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해야 되나요? 한 1년 정도 기간 필요하겠죠? 담배 끊은 친구가 대견하긴 한데 막 바로 임신해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런 경우에 얘기합니다. 바로 임신 시도하세요. 왜냐면요, 담배 금연 잘 되시나요? 금연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니코틴 타르 같은 거 몸에서 다 배출되고 난 다음에 임신하면은 베스트예요. 근데 그 금연을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하세요. 금연 물론 금연을 하면은 그 담배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긴 한데요. 걔네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2,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괜찮고요. 사실은 어, 담배를 피는 거는 담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나가는 건 2, 3개월이면 끝나니까는 내가 잘 의지로 담배를 피는 거를 막고 있을 수 있는 시간 내에 얼른 임신 시도하세요. 그래서 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은 남편이 담배 끊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 임신 시도할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람 믿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금연 시작하셨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임신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되도록, 많이 그 기간들, 한 3개월 정도 몸을 만드는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임신 시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임신하시고, 금연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창으로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말 농장에서 채소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주말 농장 진짜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야채 잘 안 드시던 분들, 사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른 채소는 먹어요. 내가 기른 채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출산 후에 저도 먹거리 좀 많이 달라졌고요. 저 좋다고 먹을 때는 유기농 못 먹었거든요. 근데 애기들 좋으려고 할 땐 유기농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가 지금 만들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아기의 구성 성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 지방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나중에 모유에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는 것들이 아기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임신 준비할 동안에는 미리 바꿔주세요. 그리고 레토르트가 뭐냐면은 레토르트는 그 우리가 봉지에 들어있는 3분 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닐봉지째로 데워서 먹는 음식들, 완조리 되어서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그거를 용기에서 꺼내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건 괜찮고요. 저는 그 용기를 못 믿겠거든요. 비닐을 데웠을 때 얼마나 그 안에서 물질이 용출되어 나올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레토르트 자체에는 이게 무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을 보관해서 먹는 것보다는 신선하게 내가 조리를 해서 먹는 게 몸에 더 건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직접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설탕 중에서는 어, 저는 일단은 그 비정제 설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정제 설탕을 치면은 좀 많이 나와요. 아주 비싼 설탕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뭐 머스코바도나 아니면은 아예 뭐 무스큐스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흑설탕, 굳이 흑설탕은 아니어도 되고요. 비정제 설탕 자체가 살색을 띠고 있거든요. 흑설탕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비정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게 안에 미네랄이나 영양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사놓고 오래 쓰면 부패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설탕 부패가 안 되거든요. 10년, 100년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비정제 설탕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은 좀 소량씩 써서 구입해서 사시는 거 좋고요. 코코넛 설탕도 제가 권해드리고요. 결정 과당 같은 것들도 네, 사실 액상과당은 그 과당이란 이름을 붙여놨지만 아니거든요. 근데 결정과당은 혈당을 조금 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아예 자일리톨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일리톨을 적은 양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혹은 아가베 시럽 같은 것들도 권해드립니다. 이제 거의 질문에 대답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 원래 두 번은 나눠서 할 만큼의 그런 질문인데요. 자,
지난 방송 퀴즈 정답은 3번 카페인 섭취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다음 중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자, 1번 항산화 물질, 2번 좋은 단백질, 3번 불포화 지방산, 4번 단 음식. 네, 되게 쉽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월 25일 수요일까지 카카오톡 시즈어니언 자문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선정해서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쉬즈 어플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연동해서 계산해주는 좋은 이벤트와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 칼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